보세요. 자, 밑이 1보다 큰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예요. 그럼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는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다를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했었죠. 만약에 얘가 제한된 범위인 x의 범위가 m 이상 n 이하라고 칩시다. 여기에서는 생각을 해. 그래프를 그리든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렇지?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럼 정역이 m에서부터 n까지로 제한되면 최대값은 f n이 되겠죠. 최소값은 f m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그러한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에선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fx1이 fx2보다 크다. 즉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m 이상, n 이하였어요.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거꾸로 m에서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은요. n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감소하니까 그래요.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치원해서 보는 거거든. 자, 여기 보세요. 최대값과 최소값 거래.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뭐 봐야 돼? 밑을 보라고. 밑이 4야.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최대값? 2를 집어넣은 16이 최대값. 마이너스 1을 넣은 4분의 1이 최소값. 뭐 겁나 쉬우니까. 자, 밑이 3분의 1입니다. 0과 1 사이의 수이기 때문에 얘는 감소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정의역이래요. 마이너스 2를 넣은 얼마? 9가 최대값. 3을 넣은 27분의 1이 최소값. 그렇다고. 자, 나머지들 보자.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뭐 질문하면 되지 뭐. 은수야. 얘는 최대값 어디서 가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정의역이다. x가 얼마일 때? 1 집어넣어서 27이 최대값이고요. 아, 잘 안 보이는구나. 마이너스 2를 넣은 1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정리해서 보도록 합시다. 얘는요. 4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에요. 그래서 x제곱으로 묶으면 3분의 4의 전체 x제곱이에요. 그림 그리지 않고서도 알 수 있죠. 밑이 1보다 크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x가 0일 때 1이 최소값, x가 1일 때 3분의 4가 최대값일 거야. 정리해야죠. 선생님이 지수함수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죠?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2분의 1이 최소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가 최대값.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내가 구해야 되는 최대 최소값은 y는 2에 저기 있는 지수를 나는 t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 y는 2의 t제곱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치환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 잘 봐봐.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도 2의 지수가 모든 값이 다 표현이 되니? 그렇지 않아. 얘는 최대 얼마까지밖에 값을 못 가져.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알겠지만 3이 최대야. 지수가 3이 최대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3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쪽 안 그려진다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얘는 무엇을 가져요? 최대값을 갖게 돼요. 원래는 지수함수는 최대값을 갖지 않는데 지수가 2차식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근데 자 이렇게 풀읍시다. 치환이라는 방법을 씁시다. 자, 치환할 거예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 치환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었고요. 됐죠?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하고요. 1,3 즉 분석해보니 t는 3 이하네. 즉 치환하면서 범위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3까지만 그려진다. 그럼 선생님 이 경우 최소값은요? 없는 거야 이거. 알겠니? 무한히 0에 가까워질 뿐이지 y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3 이하거든? 그 최소값 없는 거야 이거. 없는 거라고 칩니다. 등호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최대값은 뭐야? x가 자 t가 누구여야 돼? t가 3일 때지. 그럼 t가 3이 되려면 x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지. 그래서 x는 1일 때 y는 3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는다. 그런데 얘는요. 봅시다. 누굴 치환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치환은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치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얘를 단순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치환해야 되는지 알겠죠? t는 마이너스 x의 제곱 6x 마이너스 8을 t로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함수는 4분의 1의 t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도 원래 t는 1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얘가 정의역 x가 여기에 있는 x 자체가 1부터 4까지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면 t의 범위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3 x가 4일 때 이거 x야. x가 4일 때 0 치환된 t의 범위가 그러하다고. 됐죠? 이게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내려가. 그런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4의 세제곱 64가 y의 최대값 0을 집어넣은 1이 최소값이 된다야.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x가 1일 때 t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최대값 64가 되고요. x가 4일 때 t가 0이 돼서 y는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거 해설 보지 마. 내 설명이 이해가 안 가면 나한테 질문해야 돼. 이번엔 이런 꼴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치환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이 중학교 때 같이 치환하면 뭐 A로 치환하고 T로 치환하고 범위 신경 안 썼거든. 이제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쟤는 2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볼 겁니다.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볼 거예요. 형태를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그런데 x가 제한되어 있네요. 0부터 2까지로. 0 집어넣으니까 t는 1이 최소고 2를 집어넣어서 4가 최대가 되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자, 2차 함수 그렸습니다. 근데 얘의 정의역 t가 1부터 4까지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려지고요. 4를 갖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8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의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 됐죠? 아래 거 문제 지금 풀어봐. 155번 지금 풀어보세요. (156번)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치환하면서 범위가 0보다 크다가 됐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러면 여기 케이스 분류해서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k가 0보다 작을 때에. 그럼 얘가 음수니까 t는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죠. 그죠? 이쪽 안 그려지고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최소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갔잖아. 빈 땡그람이잖아. t 0보다 크다니까? 이게 t축이야? 여기가 0이라고. 0 등호 없어요? 0보다 크다. 그럼 최소값을 안 갖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3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여기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알고 풀어서야지 그냥 최소값 얘가 6이지 이래서 풀어서 정답 나온 사람 틀린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이 경우엔 최소값을 갖죠. 누구로 가져요? 6으로 갔죠. 4, 3, 12. 자, 그럼 뿔만데 K가 음수일까 양수일까? 양변 마이너스 3분의 2를 갖다 곱하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거 루트 3분의 4예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보자. 얘는 얘 0보다 크지요? 얘 0보다 크지요? 산술기하를 때리면 x가 사라져요. 그죠? 2배 루트에 2의 곱. 정답 2루트 2. 끝. 그냥 이렇게 돼.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구조. 이제 얘를 보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할 건데 양변을 제곱하니까 4의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제곱과 같아. 주어진 저기에 있는 함수는 y는 자 t제곱 마이너스 2지요. t제곱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t 이렇게 돼요. 치환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치환하면 뭐야? 범위가 생깁니다. 얘와 얘는 양수, 양수. 그럼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2의 곱. 그래서 치환된 t의 범위가 2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아래로 볼록 1, 마이너스 3 그런데 2 이상만 살아남죠. 그래서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이상입니다. 이해 가니? (159번) 지금 푸세요. 라이트 셋. 지금 진도를 나가는 게 나아. 야, 진도 나가자 그냥. 아이씨. 지수 방정식 나갈게요.
자, 지수 방정식은 이런 거야. 선생님이 지수함수에서 뭐라고 내가 얘기했었냐면은, 자, 지수함수는요, 어쨌든 그래프가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생겼고, 어쨌든 얘는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fx1과 fx2는 같지 않다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자, 무슨 조건이냐면 1대1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얘에 대한 대우명제가 참이죠. 이거 명제잖아. 이면 딱 끊고 보면 얘는 대우명제야. 그렇기 때문에 대우명제 갖다 쓰자. f의 x1과 f의 x2가 같으면 결론 x1은 x2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fx가 a의 x제곱이야. a의 x1과 a의 x2가 같으면 무조건 필요 충분으로 x1은 x2하고 같아요. 무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풀 거냐? 만약에 A의 fx와 A의 gx가 같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어도 돼? fx는 gx다 라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단 밑이 1이 아닌 경우야. 밑이 1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달라도 되거든요. 자,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2의 x제곱은 8이래. 8은 2의 세제곱이거든요. 무슨 얘기야? x는 3이란 뜻이야. 이런 식으로 양변 비교해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볼게요. 얘네 둘이 같대요. 밑이 0과 1 사이에요. 그럼 둘이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4x 플러스 3과 같아야 되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에 둘이 지수가 같아져서 같아집니다. 똑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170번 봅시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4의 x제곱은 t의 제곱이 될 거고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0보다 크다. 범위가 생깁니다. 방정식을 인수분해하여 풀면 t는 1 또는 2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그럼 뭐야? 버리는 해가 되는 거야.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둘 다 양수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원래대로 되돌려 줍시다. t가 2의 x제곱이 1, 2의 x제곱이 또는 2가 되죠. 따라서 x는 0 또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또는 1을 집어넣어 보면 알겠지만 방정식의 등식을 성립하는 x를 찾은 겁니다. 76페이지 푸세요. 지수 방정식 풀어봅시다. 방정식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밑을 같게 만들어주니까 얘는 뭐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은 2x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방정식의 해 x는 뭐가 돼요? 3 또는 마이너스 1 괜찮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했습니다.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으면 지수가 같아야 돼요.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밑을 같게끔 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아이고. x는 4 또는 4, 2, 8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밑을 같게 해줄 수 있겠죠? 얘는 3분의 4니까 4분의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밑이 4분의 3으로 같아졌으니까 이제 풀면 되는 거죠. 더 이상 풀지 않을게요. 자, 이거 아까 풀어줬던 거죠? 치원해서 푸는 방식 2의 x제곱을 t로 치원할게요. 치원하면서 범위가 생겨서 2의 x제곱은 즉 t는 0보다 크다가 되고요. 4 곱하기 쟤는 2의 x제곱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t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거든요. 36t 둘 다 0보다 커서 괜찮고요. 자, t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니까 x는 0. 원래대로 되돌려줘서 8이 되려면 x는 3 해서 두 개의 해가 찾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게 관건이야. 요게 어떻게 되는 걸까? 지수가 어때요? 이미 지수가 같죠? 이렇게 지수가 같은데 심지어 밑에 뭐가 있죠? x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가 같거든?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이 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둘이 같아지게끔만 하는 x를 찾아주면 돼. x가 모으면 1이면 3의 x제곱, 3의 x제곱 같아진다고. 3, 3 같아진다고. 두 번째, 지수가 같죠? 지수가 0이 되면 밑이 달라도 같아지거든. x가 0이면 2의 0제곱, 3의 0제곱 등식이 성립해요. 양변이 1이 돼서.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1 또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밑이 같죠? 밑이 같아요. 밑이 같기 때문에 어떤 경우 있을까? 지수가 같아지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x는 3 또는 마이너스 2. 해가 안 나왔다. 왜 안 되는지 알겠죠? 3보다 크다라니까. 근데 여기서 해가 없네. 그러면 어떠면은 둘이 같아질까? 양변이 같아지겠니? 그렇지. 밑이 1이 되면 지수가 달라도 둘이 같아지거든. 그래서 x-3이 1이 되는 x가 4가 되면 x에다 4 집어넣어 보세요. 1에 6제곱, 1에 4, 4, 16, 12. 둘이 같잖아. 즉 등식이 같아지는 등호가 성립하는 x를 찾아보니 4가 있다. 그래서 방정식에는 4가 됩니다. 아래 풀어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요. 얘 두근을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 그러면 잘 봐봐. 이거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잘 들어야 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누가 알파랑 베타야? x가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여기 있는 t방정식의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란 얘기야.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래요. 그럼 난 뭐가 필요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하니까 둘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 둘이 곱한 게 두근의 곱이거든.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입니다. 다시 봐. 이거 잘 들어. 역시나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4의 x제곱은 당연히 t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3, 12. t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그런데 x가 서로 다른 두 실수 아무거나 들어가더라도 t는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치환하면서 뭐가 돼? 양수가 돼야 된다고. 얘가 만약에 t방정식의 근이 음수랑 양수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돼? 버리게 된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즉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 x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려면은 여기 있는 t방정식은 무슨 근이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양근. 근의 부호, 근의 부호, 근의 부호, 근의 부호! 뭐 해야 돼? 합, 곱, 판이죠. 근의 부호는 합곱판. 실근의 위치는 한판축. 기억해라. 계속 나와. 이거 수능범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합곱판, 한판축 계속 나온다. 계속 나와. 심지어 미분적분 할 때까지도 계속 나올 거야. 두근의 합 12. 어차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두근의 곱 0보다 커야 돼요. K 0보다 커야 되죠. 판별식 66에 36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이 되니까. 그래서 K는요. 36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하고 갑시다. 자, 합니다. 라이센 과제 안 낼게. 이거 연습 문제까지 과제. 이거 연습 문제까지 전부 다 과제야.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플라스크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치? 니네 라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 선생님은 선생님 화공생명이거든. 선생님 화공이에요, 화공. 화학공학과예요.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비커에다 끓여 먹는 거야. 그 뒤에 보면 라면 봉지 뒤에 보면 550ml라고 나와 있잖아. 정확하게 비커를 보고서는 550ml를 맞춰. 그리고 그 대학 가면 실험실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알코올 램프 말고요. 이 판때기가 뜨거워지는 거.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거 그거 인덕션. 비커 올려놓으면 비커가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안에서 회오리도 일으키게끔 할 수도 있어요. 섞이게끔. 자,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자,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서 배양을 한대요.
그럼 세균이 번식을 하겠죠. 번식? 번식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증식. 자, 증식합니다.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습니다. 그럼 한 마리당 뭐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3시간 후 그러면은 한 마리당 A의 세제곱 근데 10마리잖아. 그러니까 10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80마리가 된 거래. 아, 뭐야. A2죠. 자, 그런데 이제 세균 10마리가 N시간이 흘러서 그럼 이게 N시간 후에 마리수겠죠? 증식한 마리수. 2560마리가 되는 것은 언제이냐? 뭐야. 됐죠? 정답 8시간.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연습 문제까지 과제해 오시면 됩니다.